이 검은고 줄이 끊어지는 날, 우리도 함께 가는 거요.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 다 쓰러져가는 움막 안에서 눈먼 사내가 마지막 검은 꼴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이미 숨이 다한 여인이 누워 있었지요. 명문가의 외동딸이 어찌하여 이 산속까지 흘러들어와 굶어 죽게 된 것일까요? 또한 눈먼 검은 고쟁이는 어찌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 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함께 숨을 거두게 되었을까요? 명잔의 안방극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한양 종로 거리에 한 눈먼 검은 고쟁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현, 호는 청풍이라 하였지요. 나이는 25, 키는 훤칠하고 얼굴은 백옥같이 희었습니다. 다만 두 눈은 빛을 잃은 지 오래였지요. 청풍은 매일같이 종로 한복판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를 폈습니다. 검은고 한 자루를 무릎 위에 올리고 가만히 줄을 골랐지요. 그가 한 곡 타기 시작하면 길 가던 사람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세상에 어찌 저런 소리가 있을꼬. 눈은 멀었어도 손끝에 신이 들렸구먼. 행인들은 동전을 던졌습니다. 청풍은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할 뿐 누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저 검은고만 탔지요. 그것이 그의 외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의 일이었습니다. 청풍이 한 곡을 마치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지요. 웬 늙은 거지 노인이 그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복의 청풍이, 예, 노인장. 자네 검은고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가슴이 저리네. 고맙습니다. 한데 자네는 한평생 누구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살았으니 사랑이라는 것을 어찌 알겠나. 청풍은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장 사랑이란 것이 어디 눈으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하는 것인가? 귀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인은 허허 웃었습니다. 허허,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 한데 명심하게. 무엇을 말입니까? 운명은 한 번 정해지면 거스르기 어렵나니 함부로 마음을 주지 말지어다. 자네같이 마음이 깊은 사람은 한 번 정을 주면 그 끝을 보고 마는 법이지. 그 끝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른다네. 청풍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자신처럼 눈먼 검은 고쟁이에게 누가 마음을 주겠는가? 또 자신이 누구에게 마음을 줄 일이 있겠는가? 그저 부질없는 노인의 잔소리려니 여겼지요. 하지만 그 말은 훗날 청풍의 가슴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무너뜨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 북촌의 한 명문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호주 참판 윤 대감의 외동딸 소희 아씨. 나이는 19. 그 미모와 재능이 한양 안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게다가 시문에 능통하고 검은고 솜씨도 빼어났지요. 윤 대감 내외는 외동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우리 소희가 누구에게 가야 그 가치를 알아볼꼬. 권세 있는 가문에 보내야지요. 적어도 정승판서 댁이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이미 마음속으로 사윗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지요. 소희는 검은고를 좋아했습니다. 집에 모셔온 검은고 스승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누구의 소리도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봄나들이를 나간 소희가 종로 거리를 지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았지요. 세상에, 어찌 사람의 손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소리는 마치 봄바람 같았다가, 마치 가을비 같았다가, 마치 눈 내리는 겨울밤 같았습니다. 소희는 가마꾼에게 일렀습니다. 잠시 멈추어라. 가마가 멈추자 소희는 발을 내려놓고 가마 밖을 살그머니 살폈습니다. 저 멀리 늙은 느티나무 아래 한 눈먼 사내가 검은 고를 타고 있었지요. 소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그 소리에 빠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소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귓가에 그 소리가 떠나지 않았지요. 다음 날 소희는 늙은 유모를 불렀습니다. 소희가 어릴 적부터 그녀를 키워준 박유모는 소희가 가장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모, 종로에 검은 곳 타는 눈먼 사내가 있다지요. 그 사람을 좀 알아봐 주시오. 박유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씨, 그런 천한 사람을 어찌 알아보라 하십니까? 그 사람의 검은고 소리를 한 번만 더 듣고 싶소. 부탁이요. 박유모는 한숨을 쉬었지만 거역할 수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유모는 그날부터 종로 거리를 들락거렸습니다. 청풍이라는 사내의 사정을 모두 알아왔지요. 부모 없이 어릴 적 눈을 잃고 자란 사람. 오로지 검은고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소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소희의 마음에 한 사내의 검은고 소리가 깊이 박혀버린 것은요. 며칠 후 소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청풍을 만나보기로 한 것이지요. 박유모를 데리고 평민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떨려 손이 떨릴 지경이었지요. 종로 거리, 늙은 느티나무 아래, 청풍은 그날도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사람들 사이로 다가갔지요. 소리는 가까이서 들으니 더욱 사무쳤습니다. 한 곡이 끝났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청풍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검은고를 한 곡만 더 들려주실 수 있는지요? 청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군요. 무슨 곡이 듣고 싶으신지요? 슬픈 곡으로요. 가장 슬픈 곡으로요. 청풍은 잠시 생각하다가 줄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한 곡을 시작했지요. 소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곡이 끝나고 청풍이 물었습니다. 우십니까? 예. 어찌 우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저 가슴이 저려서요. 청풍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상한 일이군요. 제 검은고에 우는 분이 처음은 아니지만 오늘은 저도 가슴이 이상합니다. 소희는 그날 그 자리에서 자기 손목에 차고 있던 옥팔찌를 풀어 청풍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청풍은 그것이 옥팔찌인 줄도 몰랐지요. 그저 따뜻한 손길만을 느꼈을 뿐입니다. 소희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유모가 뒤에서 한숨을 쉬며 따라왔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가마 안에서 소희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아,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꼬. 그날부터 소희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잠 못 이루던 소희는 결국 박유모에게 매달렸습니다.
유모,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시오. 박유모는 펄쩍 뛰었지요. 아씨,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된다는 말이오? 아씨는 양반댁 외동따님이고 그 사람은 천안 검은 고쟁이가 아닙니까? 게다가 두 눈까지 멀었으니. 유모, 나는 그 사람의 신분도 눈도 보지 않소. 그 사람의 소리만이 들리오. 박유모는 가슴을 쳤습니다. 아씨, 정신을 차리세요. 대감께서 아시면 저는 죽은 목숨이옵니다. 유모, 부탁이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요. 소희는 무릎을 꿇었지요. 박유모는 결국 졌습니다. 며칠 후, 어두운 밤. 박유모는 소희를 데리고 종로 거리의 한 허름한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청풍이 사는 곳이었지요. 청풍은 옥팔지의 주인이 다시 찾아왔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방으로 들어선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묻지 마십시오. 다만 한 가지만 청합니다. 제게 검은고를 가르쳐 주십시오. 청풍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소희는 양반댁 규수께 검은고를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어찌 자격이 없다 하십니까? 제 신분이 천하없고 제 두 눈도 빛이 없습니다. 양반댁 규수께서 이런 자에게 가르침을 청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지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현 어른, 그렇다면 양반의 신분이란 것이 무엇이옵니까? 또한 두 눈으로 보는 세상이란 것이 무엇이옵니까? 저는 제 두 눈으로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으나 그 누구의 얼굴에서도 어른의 검은고 소리만큼의 깊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청풍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소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어른께 매여 있습니다. 거두지 않으셔도 좋고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좋으나 다만 한 곡씩만 더 듣게 해 주십시오. 청풍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제게 정을 주지는 마십시오. 제게 정을 주는 일은 곧 아씨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소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지요. 이미 정은 주어버린 후였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소희는 자기 방에 들어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지요. 이튿날 소희는 박유모를 다시 불렀습니다. 유모. 예, 아씨. 나는 매일 그 사람을 보러 갈 것이요. 박유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씨, 무슨 말씀을. 나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소. 이 마음을 거스를 수 없소. 아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감께서 아시면 대감께는 절대 알리지 마시오. 책 읽으러 동무집에 간다 하시오. 유모, 한 번만 도와주시오. 평생 한 번도 무엇을 청한 적 없는 내가 처음 청하는 일이오. 박유모는 소희를 어릴 적부터 키워온 사람이었습니다. 소희가 첫걸음을 떼던 모습부터 보아온 사람이었지요. 그녀는 결국 무거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절대 들켜서는 안 됩니다. 고맙소, 유모. 소희는 박유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소희의 비밀스러운 나날이 시작되었지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박유모는 소희의 비밀을 지키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희가 갓난 아기일 때부터 젖을 물려 키운 사람이었지요. 윤대감 댁의 시집온방 유모는 자기 자식을 일찍 잃고 그 슬픔을 소희에게 부어 키웠습니다. 소희는 그녀에게 친딸이나 다름없었지요. 아씨,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무엇이 말이오, 유모.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일 말입니다. 끝이 좋지 않을 것이옵니다. 소희는 미소를 지었지요. 끝이 나쁘면 어떠하리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소. 박유모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가 어른이 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박유모는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를 동원해 두 사람을 도왔습니다. 언제 어느 길로 가야 들키지 않는지, 언제 어느 시간에 청풍이 혼자 있는지, 윤대감과 부인이 언제 어디로 외출하는지, 박유모가 두 사람의 모든 일을 살폈지요. 어느 날 박유모는 청풍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현 어른, 누구신지요? 저는 아씨를 어릴 적부터 키운 유모이옵니다. 청풍은 깊이 머리를 숙였지요. 제가 죄가 많사옵니다. 죄라니요. 어른의 죄가 아닙니다. 저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무엇이옵니까? 우리 아씨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입니다. 청풍은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검은고 한 자루뿐인 사람이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제 목숨이옵니다. 박유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유모는 그날 두 사람의 사랑이 끝까지 갈 사랑임을 직감했지요. 그리고 그 끝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도 함께 직감했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거의 매일 청풍의 초가집을 찾았지요. 처음에는 검은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지만 어느덧 두 사람은 함께 시를 짓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현 어른. 예, 아씨. 제가 어른의 검은고에 글을 붙여보았습니다. 읊어 주십시오. 소희는 작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청풍명월이라. 맑은 바람 밝은 달이라. 어른의 호 청풍에 제 이름의 한 글자를 붙였습니다. 청풍은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아씨께서 저를 위해 글을 지으셨다니. 이 글에 곡을 붙여 주십시오. 이 곡은 우리 둘만의 곡이 되게요. 알겠습니다. 청풍은 그날부터 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웠지요. 마침내 곡이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소희가 찾아오자 청풍이 검은고를 들었습니다. 아씨, 들어보십시오. 청풍은 천천히 줄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한 곡을 타기 시작했지요. 소희는 첫음에 눈을 감았습니다. 곡은 봄바람처럼 시작해서 가을 달처럼 흘러갔지요.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새벽 강물같이 잔잔히 끝났습니다. 소희의 두 볼에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현 어른, 이 곡은 청풍명월입니다. 우리 둘의 곡이지요. 이 곡은 저와 아씨 두 사람만 알 것이옵니다.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소희는 청풍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풍의 손은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지요. 이현 어른, 저는 어른과 한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청풍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아씨, 저는 양반이 아니옵니다. 저는 두 눈도 멀었습니다. 또한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양반댁에서 결코 허락하지 않을 일입니다. 소희는 청풍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께 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른이 아니면 누구와도 혼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풍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비록 빛은 보지 못하나 눈물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검은고 앞에서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청풍의 검은고 소리만이 그 약속의 증인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소희는 청풍에게 글을 가르쳤지요. 청풍은 비록 눈은 멀었으나 손가락 끝에 글자를 새겨 익혔습니다. 소희가 자기 손바닥에 청풍의 손가락을 끌어다 글자를 그리면 청풍은 그것을 외웠지요. 이 글자는 사랑의 자입니다. 이 글자는 영원할 영자입니다. 청풍은 며칠 만에 10여 개의 글자를 익혔습니다. 총명함이 보통이 아니었지요. 소희는 감탄했습니다. 이현 어른. 어른은 왜 이리 총명하시면서 글을 모르고 사셨습니까?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사옵니다. 또한 글을 안다 한들 두 눈으로 읽을 수 없으니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어른의 두 눈이 되겠습니다. 어른께서 알고 싶은 글은 모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풍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소희가 검은고 곁에 앉아 청풍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이현 어른. 예, 아씨. 어른은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지요. 그렇사옵니다. 제가 못생겼으면 어찌하실 것입니까? 청풍은 웃었습니다. 아씨의 모습은 제 마음속에 이미 그려져 있사옵니다. 어떻게 생겼는데요? 눈썹은 가는 버드나무 가지같이 곱고 눈은 봄날 호숫물같이 깊으며 입술은 막 피어난 복숭아꽃 같으십니다. 소희는 깜짝 놀랐지요.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면서요. 제가 검은고를 탈 때 아씨의 숨소리, 발걸음 소리,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를 들었사옵니다. 그 모든 소리가 한데 모여 아씨의 모습이 되었지요. 소희는 청풍의 손을 들어 자기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한번 만져보십시오. 어른이 그리신 모습과 맞는지요. 청풍은 떨리는 손으로 소희의 얼굴을 더듬었지요. 이마, 눈썹, 코, 볼, 입술. 그의 손이 지나갈 때마다 소희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떠하옵니까? 제가 그린 모습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소희는 청풍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지요.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그렇게 계절을 2번 넘겼지요. 박유모는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한숨과 미소를 함께 지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으련만.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없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지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청풍이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숨어 만나는 것은 아씨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청풍은 박유모에게 부탁했습니다. 유모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무엇이옵니까, 어른? 제가 윤 대감님을 직접 뵙고 싶습니다. 박유모는 까무러칠 듯 놀랐지요. 어른, 그것은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더는 아씨를 이렇게 둘 수 없습니다. 제 진심을 대감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답을 듣겠습니다.
만약 거절하시면 저는 한양을 떠나 다시는 아씨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박유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청풍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윤대감 댁을 찾았지요. 소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처음에 천한 검은 고쟁이가 자신을 보자 한다는 말에 화를 냈습니다. 감히 어떤 놈이. 그러나 청풍이 검은고 한 자루를 들고 와 한 곡을 청했지요. 대감마님, 다만 제 검은고 한 곡만 들어주십시오. 그 후에 죄를 물으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윤대감은 어이가 없어 그러라 하였습니다. 청풍은 사랑채의 자리를 잡고 한 곡을 시작했지요. 청풍명월. 두 사람만의 곡이었습니다. 윤대감은 한 곡이 끝나기 전에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지요. 세상에, 어찌 사람의 손에서 이런 소리가. 청풍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소희는 비록 눈먼 검은 고쟁이오나 마음 하나만은 양반보다 못하지 않사옵니다. 소인이 아씨를 사모합니다. 평생 아씨를 모시고 검은고로 봉양하겠나이다.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윤대감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청풍의 검은고 소리에 마음이 흔들린 것은 사실이었지요. 또한 그의 말과 태도에서 비범함을 느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물러가 있어라. 내 생각해 보리라. 청풍은 큰 절을 올리고 물러갔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청풍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 작은 희망이 그를 들뜨게 했지요. 그러나 그 희망이 가장 큰 절망의 시작이 될 줄은 그도 몰랐습니다. 청풍이 다녀간 그날 밤, 윤대감은 부인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부인, 오늘 한 사내가 다녀갔소. 무슨 사내 말씀이옵니까? 종로 거리에 눈먼 검은 고쟁이라는 자였소. 청풍이라 하더이다. 부인은 안색이 변했습니다. 어찌 그런 자가 우리 집에 발을 들였단 말입니까? 그 자가 우리 소희를 사모한다 청혼을 해왔소. 부인은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지요. 어허, 이게 무슨 망극한 일입니까? 부인, 한데 그자의 검은고 소리가 보통이 아니더이다. 또한 사람됨도. 대감, 정신을 차리세요. 부인은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 소희가 누구입니까? 양반 중의 양반, 명문 중의 명문, 호조참판댁의 외동딸이옵니다. 그런 아이를 눈먼 검은 고쟁이에게 보낸다 하시면 우리 가문이 어찌 됩니까? 게다가 이미 박진사댁과 혼담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박진사댁이 어떤 가문이옵니까? 호조판서를 지낸 분의 아드님이 박씨 도령이지 않습니까? 윤대감은 깊이 한숨을 쉬었지요. 그것은 그러하지만 대감, 우리 소희를 위해서라도 안 됩니다. 양반 가문에 시집을 보내야 평생을 호의오식할 것이지. 거지. 검은 고쟁이에게 시집을 보내면 무엇을 먹고 산단 말이옵니까? 윤대감은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알겠소. 박진사댁과 혼사를 서두르겠소.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고쟁이는요. 내 사람을 보내 한양에서 쫓아내겠소. 부인은 비로소 안심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대감의 사람들이 청풍의 초가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청풍은 영문도 모르고 끌려나갔지요. 이놈, 감히 양반대 교수를 넘본 죄가 어떤 죄인 줄 아느냐?
오늘 너를 죽이지 않는 것은 대감마님의 자비이니라. 당장 한양을 떠나라. 2번 다시 한양 땅을 밟으면 그때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청풍은 매를 맞았습니다. 곤장 30대가 그의 등을 갈랐지요. 피가 옷을 적셨습니다. 청풍은 신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을 청했지요. 아씨께 한마디만 전해 주십시오. 무엇이냐? 청풍명월이라 전해 주십시오. 그 5글자만이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결코 소희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청풍은 검은고 한 자루만 안고 한양에서 쫓겨났지요. 피로 물든 옷자락이 길 위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같은 시각, 소희는 자기 방에서 영문도 모른 채 갇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찌 저를 가두십니까? 이년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윤대감은 평생 처음으로 외동딸에게 호통을 쳤지요. 내가 양반의 도리를 잊고 천한 검은 고쟁이와 정을 통했다지. 오늘부로 너는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박진사대 콘사날까지 그 방에 갇혀 있어라. 소희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그분은 어찌 되셨습니까? 그분은 살아 계십니까? 내 그자를 한양에서 쫓아냈다. 2번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소희는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며칠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박유모만이 옆에서 그녀를 지켰지요. 박유모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풍이 매를 맞고 쫓겨났다는 것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5글자도. 아씨, 유모, 그분은 정말 떠나신 것이오. 그분이 마지막으로 무엇라 하셨다 하오. 박유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청풍명월, 이라 전해달라 하셨다 하옵니다. 소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청풍명월, 2 사람만의 약속, 2 사람만의 곡, 그 5글자의 청풍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며칠 후 박진사댁에서 함이 들어왔습니다. 혼인 날짜가 잡혔지요. 3달 후였습니다. 소희는 그 소식을 듣고 더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천장만 쳐다보았지요. 박유모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울지 않는 슬픔이 더 깊은 법이니까요. 혼인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소희의 몸은 야위어 갔습니다. 밥은 한술도 들지 못했지요. 물만 겨우 입에 댈 뿐이었습니다. 부인이 매일같이 찾아와 화를 냈습니다. 이년아, 어서 일어나 혼인 준비를 해라. 내가 죽기라도 하면 우리 가문은 어찌 되느냐? 소희는 대답이 없었지요. 어느 밤 박유모가 소희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소희는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있었지요. 은장도였습니다. 박유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씨, 무엇을 하시려는 것이옵니까? 소희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지요. 유모, 나는 박진사댁에 시집가지 않을 것이오. 아씨,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소. 또한 그분이 아닌 다른 이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소. 박유모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아씨, 유모, 평생 나를 키워주어 고마웠소. 다음 생에는 양반대 규수가 아닌 평민으로 태어나 그분과 행복하게 살고 싶소. 소희는 은장도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유모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지요. 아씨,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듣고 결정하십시오. 소희는 박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요, 유모? 박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이현 어른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소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무어라 하셨소, 유모? 이현 어른은 살아 계신다 하옵니다. 다만 한양에서 쫓겨나셨을 뿐이지요. 소희는 은장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디 계신단 말이오? 북한산 너머 어느 산속이라 들었습니다. 검은고를 안고 떠도신다 하더이다. 소희는 박유모의 손을 부여잡았지요. 유모, 정령이요. 그분이 살아 계신단 말이오. 예, 아씨. 정령이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소희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검은고 앞에서 평생을 약속하던 날. 청풍이 그녀의 얼굴을 더듬으며 미소 짓던 날. 청풍명월이라는 5글자. 그리고 종로 거리에서 마주친 한 늙은 거지의 말이 떠올랐지요. 청풍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운명은 한 번 정해지면 거스르기 어렵나니.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운명은 거스를 수 있다. 내가 거슬 것이다. 그날 밤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유모가 들고 온 미음을 한 그릇 다 비웠지요. 박유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씨, 유모, 도와주시오. 무엇을 말씀이옵니까? 나는 그분을 찾아갈 것이오. 박유모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씨, 그것은 유모, 부모님이 주신 신분도, 가문도, 비단옷도 모두 내려놓겠소. 그저 그분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이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시오. 박유모는 한참을 통곡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소희는 박유모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이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운명을 거스르기로 말입니다. 혼인 전날 밤이었습니다. 집 안은 혼인 준비로 어수선했지요. 부인은 마지막까지 소희의 방을 살피러 왔습니다. 소희는 평소처럼 누워 있었지요. 부인은 안심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박유모가 소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에는 광목 수건을 둘렀고요. 귀한 비녀와 놀이개는 모두 내려놓았지요. 다만 한 가지, 청풍이 알고 있는 옥팔찌 하나만은 손목에 차고 있었습니다. 유모, 그동안 고마웠소. 아씨,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오. 부디 건강하시오. 박유모는 소희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아씨, 부디 행복하셔야 합니다. 유모도. 소희는 그 길로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박유모가 미리 준비해둔 보찜 하나를 메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소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그녀는 이제 양반댁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이를 찾아가는 한 여인이었지요. 소희는 박유모가 알려준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북한산 너머 깊은 산속. 청풍이 떠돈다는 그곳을 향해서였지요. 그녀는 사흘 밤낮을 걸었습니다. 발은 부르터 피가 흘렀지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속에 들어선 지 나흘째 되던 날, 소희는 깊은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저 멀리 어디선가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지요. 청풍명월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달렸지요. 다 쓰러져가는 움막 하나. 그 안에서 청풍이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현 어른. 청풍은 검은고를 멈추었습니다. 아씨이옵니까? 예, 어른. 저이옵니다. 청풍은 떨리는 손으로 검은고를 내려놓았지요. 어찌 여기까지. 어른을 찾아왔습니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청풍의 등에는 아직 곤장 자국이 아물지 않았지요. 소희는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또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그 산속 움막에서 살았습니다. 청풍은 매일 검은고를 탔고 소희는 산나무를 캐고 약초를 뜯었지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두 사람을 떼어놓을 수 없었지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지요. 그러나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속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산나물도 약초도 시들어갔지요.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눈이 산을 덮었지요. 식량은 떨어져 갔습니다. 소희는 점점 야위어갔지요. 청풍은 매일 산을 헤매며 무엇이든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 보이지 않는 그가 한겨울 산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소희가 청풍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지요.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이현 어른. 예, 아씨.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청풍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지요. 아씨,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제가 산 아래로 내려가 양식을 구해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소희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현 어른. 예, 아씨. 저는 행복했습니다. 청풍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씨,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 함께 봄을 맞이해야지요. 내년 봄에는 함께 매화를 보러 갈 것이옵니다. 어른께서 검은고를 타 주십시오. 청풍명월을요. 청풍은 떨리는 손으로 검은고를 끌어당겼습니다. 소희를 무릎에 누인 채 한 손으로 검은고를 탔지요. 청풍명월의 첫 음이 울렸습니다. 소희는 미소를 지은 채 눈을 감았지요. 고개 중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소희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청풍의 손에 잡힌 그녀의 손이 천천히 식어갔지요. 청풍은 손가락 끝으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검은고를 멈추지 않았지요. 그는 곡을 끝까지 탔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청풍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비록 빛은 보지 못하나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아씨, 잘 가시오. 이 검은고 줄이 끊어지는 날, 나도 함께 가리다. 청풍은 다시 한 번 줄을 골랐습니다. 청풍명월을 다시 시작했지요. 이번에는 더욱 깊고 더욱 슬픈 소리였습니다. 산속의 짐승들이 모두 멈춰 그 소리를 들었지요. 밤하늘의 별들도 떨렸다고 합니다. 그 곡이 한 번, 두 번, 10번을 거듭했습니다. 청풍은 자기 손에서 피가 흐르는지도 몰랐지요. 마침내 검은고의 첫 줄이 끊어졌습니다. 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줄로 곡을 이어갔지요. 두 번째 줄이 끊어졌습니다. 세 번째 줄도 끊어졌지요. 마지막 한 줄. 그 한 줄로도 청풍은 곡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줄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청풍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희의 곁에 몸을 누였지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기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아씨, 내가 갑니다. 함께 갑니다. 청풍의 숨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움막 안에서 함께 잠들었지요. 검은 고는 줄이 끊어진 채 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산속에는 큰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봄이 되어서야 한 사냥꾼이 그 움막을 발견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미소 짓고 있었다 합니다. 사냥꾼은 두 사람을 한 자리에 묻었습니다. 검은 고도 함께 묻어주었지요. 이듬해 봄, 그 무덤 위에 한 그루 나무가 자라났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지요. 매년 봄이 되면 그 나무에서 검은 고 소리 같은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산을 지나는 이들이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춘다고 하지요. 마치 청풍과 소희가 그곳에서 영원히 청풍명어를 켜고 있는 듯이 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양 종로 거리에는 더는 그 눈먼 검은 고쟁이가 없었지요. 늙은 느티나무 아래는 비어 있었습니다. 행인들은 더는 그 자리에 멈추지 않았지요. 그러나 한백발 노파만은 매년 봄이 되면 그 자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박유모였지요. 그녀는 그 느티나무 아래에 술 한 잔을 따라 놓고 가만히 절을 했습니다. 아씨,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현 어른, 우리 아씨 잘 모시고 계시지요? 먼 산속에서 검은 고 소리 같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유모의 두 볼에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한양거리에 외롭게 앉아있던 눈먼 검은 고쟁이. 그는 이제 깊은 산속에서 사랑하는 이의 곁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비록 짧은 사랑이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만은 영원했지요. 사랑이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귀로 하는 것이며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 했지요. 세상에 그 어떤 신분도, 그 어떤 가문도, 그 어떤 재물도 진정 사랑하는 두 마음을 갈라놓을 수 없는 법입니다. 비록 두 사람의 몸은 한 움막 안에서 쓰러졌으나 그 사랑은 청풍명월이 되어 천년이 흘러도 산속에 울려 퍼지고 있다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